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오토캐드 기초를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캐드의 화면 구성부터 좀 볼게요. 일단 어떤 툴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툴에 먼저 좀 익숙해져야겠죠.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캐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처음에 캐드 깔게 되면 뭐 제도 및 주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오토캐드 클래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을 향후에 제도 및 주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먼저 이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보게 되면 통상 쓰게 되는 뭐 새로 만들기, 저장, 다른 임무 저장 이런 것들 을 할 수 있고 또 실무에 가면 인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ATC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제 새로 만들기, 뭐 열기, 저장, 다른 저장, 뭐 필요에 따라 뭐 내보내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퀵 액세스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많이 쓸 일이 없죠. 대부분 다 단축키로 해결합니다. 새 창을, 그러니까 새로운 창을 만들 때는 컨트롤 N 눌러서 이렇게 열고요. 디폴트 값으로 이제 ACAD-ISO.DWT 요 템플릿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창을 이제 새로운 도면 여실 때 컨트롤 N 하고 그냥 엔터 치면 바로 이런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버튼이 있는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최소화하는 그런 버튼들이 있고 리본 탭 메뉴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쓰는 요 영역, 이 도면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보통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검은색 되어 있고 이것도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옵션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객체나 사물들 그리게 되고 표현한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스케치한 공간이 여기죠. 그리고 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뷰 큐브라고 합니다. 뷰 큐브는 한번 돌려볼까요? 제가 어떤 객체를 대강 객체 그려놓고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렇게 휙 돌아갑니다. 이거는 3D 할 때 쓰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건드리게 되면 다시 원상 복구 시켜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 경우에 자, 평면도를 클릭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 평면도를 이렇게 클릭하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어로 이게 커맨드 창에 플랜 PLAN 엔터 치고 다시 엔터 치면 다시 이 모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 2급 시험을 치는 도중에 이렇게 3D를 이용해서 막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실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수를 건드렸을 때는 이렇게 잽싸게 다시 돌려놓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CAD 명령어를 이제 입력하실 때는 이제 물론 여기서 선 클릭해서 이렇게 꺼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당히 느리겠죠. 그래서 명령어들을 여기에 뭐 라인이면 L 이런 단축키를 입력하게 돼요. L하고 입력하면 라인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입력하는 창이 커맨드 창이고 각종 이제 상태나 다음에 어떤 값을 넣어야 하거나 그런 옵션들을 여기서 다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한 5칸, 하나, 둘, 셋, 넷, 한 5, 6칸 정도는 이렇게 좀 띄워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상당히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막 떠 있는데, 자, 보면 그리드란 게 있죠. 자, 이건 F7번입니다. 자, 저랑 같이 캐드를 공부하실 때는 이 그리드를 항상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창 열면, 새 창 열고 F7 해서 그리드를 꺼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드를 꺼주세요. 자, 그리고 혹시나 이게 막 다 켜져 있으면 일단 다 끕니다. 뭐 보통 이게 또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동적 입력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일단 다 끄셨다가 자 보면 객체 스냅이 있습니다. F3번. 자, F3번 한번 눌러볼까요? F3번을 여러 번 눌러보면 아래쪽에 깜빡깜빡 하고 있죠. 그래서 객체 스냅을 켠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나중에는 필요에 따라 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게 자 F8번 하면 직교가 있습니다. 직교.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라인을 이렇게 긋게 되면 직선으로만 움직이죠. 만약에 직교가 꺼져 있으면 저 라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직교를 켜는 순간 이렇게만 움직이죠. 직각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요 정도, 화면 구성은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쓰시게 된 거는, 이거는 사실 많이는 안 쓰고요. 뭐 필요에 따라 호에 뭐 이런 옵션들이 많은 경우 골라 쓸 수도 있고, 원도 이제 중심 반지름은 이 정도는 단축키로 써주고, 뭐 2점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열어서 해주기도 하고요. 타원도 가끔 이렇게 열어서 합니다. 그리고 수정 탭에서는 뭐 점에서 끊기 이 정도를 쓰고, 여기서는 레이어를 나중에 만들게 되면 레이어를 이제 고르고 선택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수도 여기서 이제 골라서 넣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크게 쓸 일이 없습니다. 홈 탭에서 거의 다 해결하고요. 자, 주석에 가면 주석에서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넣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이쪽에서는 잘 안 하고, 이 주석 탭에서 쓰는 것은 중심 표식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원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 표식에서 바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원 그래 놓고 중심을 찍어야 할 경우가 있겠죠.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중심을 나타내는 이 정도만 사용하고, 주석은 그렇게 잘 쓰지 않고요. 자, 파라메트릭도 쓸 일이 없고, 뷰도 사실 ATC 2급 시험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쓸 일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 홈 안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교재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건데 배포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도 읽어보고 싶으시다 하면 동영상을 잠깐 멈추셨다가 읽어보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CAD는 이제 이런 이제 옵션들을 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CAD 옵션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던 이런 화면이 까만 화면에 이렇게 라인을 긋게 되면 이제 흰색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죠. 그리고 배치에 가도 또 까만색 돼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쓰던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쓰던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원상 복구시켜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AT 시험장에 갔을 때 누군가의 고의의 악에 의해서 이 옵션을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이걸 원상 복구시켜 줄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 응시자가 이걸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그 내용만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명령을 입력해 볼 텐데, 자, 그 단축 명령을 입력할 때는, 자, 마우스 커서가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이 까만 화면이나 드로잉 영역이나 이 명령 창 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OP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옵션에 단축키입니다. OP라고 치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표시 탭에 갈게요. 화면 표시 탭에서는 중요한 게 색상입니다. 색상을 클릭해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2D 모형 공간. 2D 모형 공간이 우리가 드로잉하는 이제 모형 공간에 설정을 해주는 곳인데, 자, 2D 모형 공간, 균일한 배경, 이렇게 334048로 보통 되어 있는데, 뭐 검은색으로 상관없습니다. 자, 검은색 적용해 볼까요? 뒤에 색깔 좀 바뀌었죠? 자, 그래서 그는 검은색을 하셔도 되고요. 십자가 이런 건 뭐 흰색 이런 거 놔두시면 됩니다. 자, 2D 모형 공간에서는 균일한 배경 검은색 하시면 되고요. 시트 및 배치, 여기도 균일한 배경, 아까 또 334048 검은색보다 약간 밝은 색인데 검은색 하셔도 됩니다. 검은색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용 및 닫기 하시면 색깔을 원래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균일한 배경에다가 흰색 이렇게 해볼게요. 흰색에서 적용해버리면 화면을 켰는데 흰색으로 팍 나옵니다. 그럼 좀 당황하겠죠. 흰 바탕에 검은 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옵션 들어가서 화면 표시에 색상 들어가서 흰색을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원래대로 이렇게 됩니다. 다시 오피 치고 들어올게요. 자, 그리고 배치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배치 요소는 여러분 아직 안 배우셔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배치 요소에서는 자, 하나만 체크한다, 메뉴 하나만 체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가끔 문자 경계 프레임만 표시 이거를 체크해 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하게 되면 치수가 그냥 박스 형태로 프레임만 딱 나옵니다. 경계 프레임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체크 항상 풀려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체크되어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치수 넣었을 때 이상이 나오면 이걸 체크 풀면 됩니다. 자, 이 화면을 잘 기억하시고, 자, 색상 배치 첫 번째 거 문자 경계 프레임 표시 이거 빼버려야 한다는 거. 자, 요거 명심하고, 자, 열기 및 저장 가볼게요.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제 다른 저장하는 이제 버전 옵션을 2010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 저장이 있는데 이건 보통 한 3분 정도로 합니다. 3분마다 저장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믿고 저장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작업을 좀 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컨트롤 S 눌러서 파일 저장하시는 걸 습관화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에 제도 쪽으로 올게요. 제가 오토 스냅, 그러니까 오스냅의 크기 표시인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스냅이란 게 있거든요. 스냅을 하실 때 크기가 좀 작다 하면 좀 켜주면 되는데 보통 한 4분의 1 정도 두시면 되고요. 뭐 표지판 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선택사항 가볼게요. 선택사항 확인나 크기는 아까 이것도 보통 4분의 1 그립 크기도 한 4분의 1 정도 주시면 되고요.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선택 모드입니다. 선택 모드에 명사, 동사, 선택사항입니다. 자, CAD를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명령을 입력했거나 아니면 어떤 선을 지우려고 하는데 그 명령이 안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옵션에 들어오셔서 선택사항에서 명사, 동사, 선택사항이 풀려 있는지 안 풀려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CAD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체크를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배치란 걸 하게 되거든요. 배치하다가 이게 CAD의 버그에 의해서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안 되면 자, 들어와서 이거 체크한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자, 다음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CAD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는데, 자, 먼저 이 좌표계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쯤에 이제 좌표라는 걸 배웠죠. 자, 좌표계를 보게 되면 절대좌표, 상대좌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 자, CAD는 이 공간이 무한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그 도면 좌표가 있죠. 자, 이 좌표를 가지고 이걸 그리게 되는데 자, 절대좌표는 말 그대로 이렇게 3,2나 5,6 같은 이런 좌표를 나타내는 거죠. CAD는 라인을 그을 때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선을 연결하는 개념으로서 라인이 그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2에서 5,6으로 하게 되면 그냥 쭉 그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좌표를 입력하지 않고 이제 상대적인 거리를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상대 좌표죠. 자, 원래는 3,2 그리고 5,6으로 이렇게 갔죠. 근데 자, 이 3,2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음 좌표인 5,6으로 가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를 좌표로 이동해야 하는가. 자, CAD에서는 골뱅이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골뱅이 2 심표 4 골뱅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X쪽으로는 2만큼 가고 Y쪽으로는 4만큼 갔다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도면이나 오른쪽에 있는 도면이나 같은 거죠. 자, 만약에 3,2에서 이쪽으로 0,0의 위치로 이동할 때 상대적인 값을 입력하고자 하면 자, 라인을 제가 기준점 여기서 출발할게요. 출발해서 여기 딱 라인을 끊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X쪽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고 Y쪽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가야 자, 하나, 둘, 셋 갔다가 다시 한 칸, 두 칸 오겠죠. 자, 이게 상대적인 좌표인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왜 설명하냐면 나중에 상대극 좌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나중에 상대극 좌표 개념을 모르면 라인을 아주 쉽게 끌 것도 어렵게 긋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ATC 시험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 거리와 각도를 줘가지고 라인을 그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90도 같은 건 쉽게 되겠죠. 하지만 애매한 각도를 주고 거리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또 로테이트해서 뭐 띄워가지고 잰 다음에 잘라내고 여러 번 작업해야 되는 것을 상대 극좌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은 한 30초 걸려서 하게 되는 걸 본인은 2, 3초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스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CAD 초반에는 항상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연습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제가 좀 확대해서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 F자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40, 쉼표 80, 40,80에서 자, 출발해서 오른쪽으로는 20, 위쪽으로 20, 이쪽으로 20, 10, 20, 10, 30, 30이죠. 그러니까 전체 50이고 20이니까 이게 30입니다. 30, 10, 50, 50 이렇게 가게 되는 라인을 그어 볼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CAD 화면을 컨트롤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자, 이미 라인 하나 그어 놓겠습니다. 자, 휠 버튼을 이제 위쪽으로 굴리게 되면 점점 더 확대되죠. 도면이 확대됩니다. 자, 휠을 안쪽으로 줄여 볼게요. 다시, 자,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L, 엔터, 시작, 클릭, 이쪽으로 라인을 내가 원하는 만큼 뽑아내서 클릭하면, 그리고 ESC 하면 명령이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휠을 굴렸다가 또 뺐다가 해보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휠을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도면이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동하겠죠. 자, 도면을 전체적으로 이동할 때는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휠을 굴리게 되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려놓은 모든 그 객체가 화면에 꽉 차게 나타나게 할 때는 Z 엔터, E 엔터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엔터라고 말씀드리는데 스페이스바와 엔터는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엔터를 꼭 넣어야 할 경우에는 제가 꼭 엔터를 넣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통 제가 엔터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스페이스바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키보드는 우리 게임하듯이 왼손은 키보드, 오른손은 이제 마우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Z 스페이스바 하고 E 스페이스바 치면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근데 보통 말씀드릴 때 Z 엔터, E 엔터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휠을 이렇게 굴리고 좌우, 상하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죠. 자, 이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긋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쓰는 명령어가 L입니다. L 엔터 스페이스바입니다. L 스페이스바. 자, 제가 명령창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자, 지금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자, 첫 번째 지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 40, 쉼표, 80, 이렇게 넣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40, 쉼표, 80에서 그려지려고 할 텐데, 지금 없죠? 자,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어딘가에 지금 찾아가 보면, 절대 위치 40, 쉼표 80의 위치에서 막 그려주려고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막 그려주려고 하네요. 요거는 휠 버튼을 눌러서 좀 찾아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20만큼 가야 되죠. 그러면 물론 직격하고 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골뱅이 좌표를 쓰기 위해서 상대 좌표를 쓰기 위해서 좀 어렵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X쪽으로는 얼마큼 갔죠? 20만큼 갔고 쉼표 Y쪽으로는 안 갔습니다. 0 골뱅이 20 쉼표 0 하고 엔터를 치죠. 그러면 이런 라인이 하나 그어졌죠. 자, 이번에 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골뱅이 X쪽으로는 안 갔으니까 0 Y쪽으로는 20만큼 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라인이 그어지죠. 자, 이번에는 다시 X쪽으로 20 쉼표 Y쪽으로는 0 이쪽으로 가야겠죠. 골뱅이 X는 안 갔으니까 0 Y쪽으로는 10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번에는 X쪽으로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 쉼표 골뱅이 자, Y쪽은 0이죠.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위쪽 골뱅이 X는 0 쉼표 Y는 10 다음 오른쪽으로 X는 30만큼 갔죠. 30 쉼표 Y는 0 그리고 골뱅이
X쪽으로는 안 갔고 Y쪽으로는 10. 다음에 뒤쪽으로 X쪽으로 마이너스 50 가야겠죠. X는 마이너스 50, 골뱅이 마이너스 50에 쉼표, Y쪽으로는 0.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X는 0, Y는 마이너스 50. 자, 마지막으로 ESC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잘 안 되신 분은 다시 대감기 하셔서 천천히 따라 하십시오. 자, 이렇게 F자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정말 어렵죠. CAD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여러분들 CAD 못할 겁니다. 자, 이건 쉬운 방법이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 L 엔터 하고, 자, 이번엔 직교 모드를 켜볼게요. F8번을 켭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질 겁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놓고 20, 위쪽으로 놓습니다. 직교 켜진 거예요, 지금. 자, 위로 놓고 20. 자, 오른쪽으로 놓고요. 그리고 20. 그 다음에 10. 이번엔 왼쪽 20. 위로 10. 오른쪽으로 놓고 30. 위로 놓고 10. 왼쪽으로 놓고 50. 그리고 밑으로는 밑에 갖다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스냅이 켜져 있으면. 근데 우리 이제 방향성과 이제 거리를 입력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인 더 끌 수 있지만 여기서 종료하기 위해서는 마무리 ESC 누르게 되면 이런 F자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방법을 했죠. 처음에는 좌표를 줘가지고 다음 좌표를 상대 좌표로 입력하는 방법을 해봤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이미점을 잡고 시작해서 방향을 제가 직교 모드로 켜놓은 다음에 거리를 바로 입력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두 번째 했던 방법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이 방법은 특수한 경우에 나중에 어떤 그 상대 끝좌표 그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 연습하는 겁니다. 자, 도면을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멈추시고 이 도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좌표를 가지고 파일을 그린 것까지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